자, 원가의 분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원가를 분류하는 여러 가지 기준, 그리고 그 기준에 따른 여러 가지 원가의 종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가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누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 발생 형태에 따른 원가의 분류, 그리고 추적 가능성에 따른 원가의 분류, 그리고 이 둘을 합한 복합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우리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먼저 제조 활동 관련성에 따른 원가를 먼저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원가에게 처음 할 때 한번 했던 내용이죠. 제조 활동과 관련이 있으니까 당연히 제조 원가, 그리고 제조 활동과 관련이 없으면은 비제조 원가로 단기 그냥 비용 처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비제조 원가에는 대표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한번 했던 내용이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사나 여부에 따른 원가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사나 여부에 따라서 원가는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100원만큼의 돈을 썼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거는 원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품 원가. 그러면은 이 100원이라는 돈을 썼어요. 썼으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비용 처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가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비용 처리해서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 100원을 썼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일단 어떠한 제품이 생겼다, 즉 자산이 생겼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팔리기 전까지는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잡아놓고 있다가 이 제품이 팔리면 그때 이 100원이라는 돈을 비용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산화 여부가 가능하다. 그 원가는 무슨 원가? 제품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팔리기 전까지는 우리 회사에 무엇으로 남아있어야 되니까? 자산으로 남아있어야 되니까. 이해 가실까요? 그런데 만약에 100원이라는 돈이 발생했는데 이 100원이라는 돈이 만약에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품 원가에 포함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품 원가에 포함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바로 뭐 한다고 했어요? 단기 비용 처리한다고 했죠. 이렇게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 기간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화가 가능하다. 무슨 원가? 제품 원가. 자산화가 불가능하다. 즉 단기 비용 처리해야 된다. 무슨 원가? 기간 원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가에게 세 번째 영상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요거 한 번만 보고 요 4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생산직 사원의 임금이 200만원 발생했다. 이거 바로 비용 처리하면 안 되고 자산으로 잡아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원가 대상에 집계시켜서 제품의 원가를 구성시켜서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남겨놓고 있다가 판매하면은 비용 처리해서 없애라. 이런 내용을 했었습니다. 이게 제품 원가라는 것이고요. 판매직 사원의 급여는 판관비니까 단기에 비용을 처리하고 결산 시 손익대체 마감한다는 얘기는 그 단기에 발생한 기간의 비용, 원가로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지금 처음 배우는 것 같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랑 연결되는 거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과 연결시켜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5번 기준에 의한 원가를 분류해야 하는데 5번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으로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번 건너뛰고 6번과 7번부터 할 건데, 자, 그렇게 되면 원가의 분류에 해당하는 영상은 총 3가지가 될 거니까 3가지 전부 다 잘 학습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통제 가능성에 따른 원가의 분류입니다. 자, 통제가 가능하다, 통제 가능 원가, 통제가 불가능하다, 통제 불능 원가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재료비라든가 재료비. 자,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똑같은 것만 들어갈까요? 우리가 조금 아끼려고 하면 아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풍족하게 쓰려면 풍족하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통제 가능 원가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감가상각비 같은 거 있죠. 감가상각비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라고 해볼게요. 공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자, 감가라는 게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가치가 감소하고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거 건물한테 너 가치 감소하지 마. 그런데 가치 감소 안 할 게 아니죠. 어차피 세월은 흘러가니까 감가상각비는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영자가 통제를 할 수 없는 원가, 이런 걸 우리가 통제 불능 원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자는 통제 가능 원가는 최대한 줄이기 위해 초점을 맞춰야 되고, 통제 불능 원가는 어차피 내가 뭐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가니까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통제 가능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경영 전략을 수립하거나 원가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이해 가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원가에 분류해서 내가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관련 원가고요.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비관련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 할 때 많이 나오는 개념이 기회 원가라는 것과 매몰 원가라는 게 있는데, 우리 관련 원가의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기회 원가고요. 비관련 원가의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매몰 원가인데, 요거에 관련된 예시 하나씩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관련 원가에 해당하는 매몰 원가부터 보겠습니다. 매몰 원가는 비관련 원가예요. 왜 매몰인지 한번 이걸 읽어보고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아침 늦잠 잤네요. 택시를 탔고요. 택시비는 5,000원 나왔습니다. 택시 덕분에 다행히 늦지 않았는데 아침부터 서두르다 보니까 배가 고프게 됐네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빵 먹을지, 매점에서 2,000원짜리 라면 먹을지 현재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나의 고민은 1,000원짜리 빵이냐 2,000원짜리 라면이냐 이 고민이에요. 그럼 여기서 5,000원만큼 나온 택시비는 현재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이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왜? 이거는 이미 과거에 발생한 원가이기 때문에 현재 나의 고민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발생했다, 즉 시간 속에 묻혀버렸기 때문에 이런 원가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매몰 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몰 원가는 이미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 현재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래서 무슨 원가다? 비관련 원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관련 원가의 대표적인 항목인 기회 원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회 원가는 우리 관련 원가라고 했었죠. 관련 원가니까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우리는 항상 선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선택이라는 걸 해야 하는데, 선택한다는 얘기는 또 어떤 것은 포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회비용의 정의는, 기회 원가의 정의는, 자, 우리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포기한 대안에서 얻을 수 있었던 효익을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기업에 취업하면은 연봉이 1억이에요. 1억이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B라는 기업에 취업하면 연봉이 8천이고, 자, C라는 기업에 취업하면 연봉이 5천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A라는 기업을 선택할 거예요. 연봉 가장 크니까. 그럼 당연히 B랑 C는 내가 포기한 대안이 되는 거죠. 그럼 기회 원가는 내가 포기한 대안 중에서 가장 큰 효익. 즉, 나는 이 두 개를 합한 1억 3천을 포기한 게 아니라 얼마를 포기한 거예요? 그냥 8천을 포기하고 1억을 선택하라고 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8천만 원만큼은 우리는 기회 비용, 기회 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걸 선택할 때 기회 원가가 큰 걸 선택해야 될까요? 작은 걸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얘도 비용이니까 작은 걸 선택해야겠죠. 그래야지 나한테 그만큼 불이익이 없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밑에 있는 문제로 우리 기회 원가 정의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의 소개로 하루짜리 아르바이트 2개를 추천받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일당이 5만 원이네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장소까지는 지하철 요금으로 1,000원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일당이 8만 원이네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장소까지는 택시 요금으로 10,000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일당이 크니까 2번 선택할래요가 아니라 1번과 2번을 각각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이 얼만큼 나오는지를 따져서 기회비용이 큰 걸 작은 걸, 기회비용이 작은 대안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우리가 1번부터 한번 기회원가가 얼마인지 고려해 볼게요. 자 1번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나는 일당 8만원 포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8만원만큼의 기회비용 발생했는데 이것만 발생한 게 아니라 1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지하철 요금이 얼마 발생했어요? 1,000원 발생했죠? 그럼 나는 총 얼마만큼의 돈을 날린 거예요? 1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8만 1,000원만큼의 돈을 날렸다. 즉 뭐가 생겼다? 기회 비용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2번 볼게요. 자 2번 선택함으로 인해 나는 일단 얼마? 일당 5만원 포기했죠. 일당 5만원 포기하고요. 자 2번 선택함으로 인해서 택시 요금이 10,000원 들어갔죠. 그럼 이것도 날린 거죠. 지금 나 이 돈 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총 얼마? 10,000원 더해서 2번을 선택하면은 6만원의 돈을 날렸다. 즉 기회비용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회비용이 큰 걸 작은 걸 당연히 작은 걸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2번의 대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일당이 크다고 무조건 선택하는 게 아니라 2번의 기회비용이 작기 때문에 2번을 선택하는 게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기회원가라 함은 내가 어떠한 대안을 선택함으로 인해 포기한 대안에서 얻을 수 있었던 효익, 가치를 말하는데 그 가치가 가장 큰 거, 작은 거, 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시 들었던 것처럼 나는 1억짜리 회사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1억 3천을 포기한 게 아니라 8천 포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라서 원가를 분류했는데 관련이 있으면은 관련 원가, 관련이 없으면은 비관련 원가라고 했는데 관련 원가의 가장 대표적인 게 기회원가. 지금 딱 보시니까 기회원가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할 때 당연히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관련 원가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우리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